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김찬봉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한 김찬봉 김선생입니다. 네. 자,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야, 요거는 진짜 고민이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을 먼저 김 선생이 소개해 주시죠. 네.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언 5년입니다. 그동안 몇 번을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하긴 했지만,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관성의 법칙인지 돌아오면 항상 이 친구입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구애받고 싶지 않은데 동갑인 이 친구와 저는 둘 다 막내라서 집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어 결혼 정년기를 넘긴 지금까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는 절대 아니라는 게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확신이 있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예법을 무지 중요시하는 이 친구네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입니다. 묵은 세배도 하고요. 이 친구를 통해 태어나 처음 접한 단어와 가풍으로 인해 12월 31일에 같이 보낸 적이 없어요. 12월 31일은 축제처럼 즐기며 나가 놀아야 하는 제게는 절대 수용 불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정치적 성향과 노선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나마 나름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현 정권에 대해 거칠게 얘기하는 이 친구가 점점 보수 꼴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친구들은 티격태격해도 꽁냥꽁냥 다시 만나 지내는 거 보면 둘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혼일 것이라고 막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도 친구들에게 얘기 안 하는데 꼭 걸리더라고요. 암튼 이유는 결혼 압박 없어서 편한 이 친구가 정치적 관점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꼴보기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확실히 선을 그으며 헤어져야 할 때인가요? 오빠들 생각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야,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아하. 김 선생이 이제 빈도가 많으니까. 그래. 저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럼. 빈도 김 선생이군요. 그렇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몇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극복이 됩니까? 결국에는 뭐 노선이 같아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노선이 서로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네. 노선이 있으면 상관없나요? 그때는 그 나름의 뭐 또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알려고도 안 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 귀찮아, 오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옷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먹을 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때로는 정치 이런 이슈가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때 이런 때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오빠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실망스럽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왜 끝내질 않아요? 네? 실망스러우면 끝내야지. 사람이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다 좋아.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어떤 극복 가능한 어떤 난관일 뿐?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녀가 저를 볼 때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있습니까? 계속 사귀어야지. 왜 끝내 또? 그래. 그 외에 다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실망과 만족의 그 저울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대차 대조표에 비해 봤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면 돌아선다. 이쪽이 51%가 되는 순간부터 끝내야 하나?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많은 어떤 실망 포인트를 쌓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만 기능한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게 되게 큰 실망 포인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일 수 있겠다. 근데 사연 주신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반댈세. 그게 중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잘 만나서 꽁냥꽁냥 하고 뭐 그걸 또 걸리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짜증은 좀 나는데 또 금방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죠. 헤어졌다 네. 다시 만나고 하겠지. 5년이잖아, 5년. 그렇죠. 5년 세월이면 길지. 이 정치적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들릴 때 좀 짜증 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사연 보내신 분 정치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남자친구가 국회의원 할 거 아니잖아. 그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서 내가 그냥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 이런 걸 빌미로 내가 만약에 얘랑 결혼하게 되면 시댁살이가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겠다라는 걸 예견하는 어떤 요소로 작동하고 있진 않나? 이미 결혼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그치. 집이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문제가 아니야. 그치. 정치적인 건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 이거는 조금 넘어설 수 없을 제사 것 같은데. 12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연결도 되는 거지. 보수적이다. 아. 나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은 보수적이다. 이 굉장히 나의 어떤 활동 동선이나 말하는 어떤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난 좀 깝깝함을 느끼겠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시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30대 중반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절대 결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남자랑. 네. 근데 또 계속 만나고 계시고 그쵸. 이번에야말로 선을 그어야 될 때일까요를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네. 이건 도대체 무슨 혼란스러운 거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편하니까 잘 만나고 있긴 한데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끝내고 딴 남자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너무 문제를 해결의 관점에서만 봐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인연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5년을 만났잖아요. 네. 정이 쌓인 시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옆에 둘 수가 없어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문제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네. 이럴 그러니까 때는 보통 어떻게 애매한 거야. 선택을 합니까? 이럴 때요. 김천봉! 능력을 보여줘, 김천봉. 제 얘기는 아닌데 말이죠. 네. 만나면서 주변에 레이더를 잘 켜고 다니죠. 네. 다른 인연은 없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로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속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딴 게 좋은 게 많겠지, 지금. 만났을 때. 잘 맞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지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그럼 하루빨리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우리의 전제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차셨는데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의 관점인데, 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스스로가 별로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남자뿐만 아니라 부담스럽지도 않고.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겠다는 뜻은 이미 좀 뒤로 후순위를 밀려 있고, 남자친구로서도 쌓아온 세월 동안에 편하고 좋고 잘 맞는 건 분명히 있는데 네. 식상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야 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계속 궁금한 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서 할 일 아니야? 그렇지. 보통 이럴 때는 자기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답을 내가 내 입으로 난 이렇게 하길 원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런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면 거기에 그걸 더 원하는 거야. 심지어 좀 더 가보면 떠밀려서 그렇지. 약간 막듯이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지만, 사랑을 하니까. 남들 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반드시. 지금 해야 돼. 오래 해야 돼. 진정한 사랑인데. 그럼. 결혼하세요. 그리고 보수로 좀 더 돌아서. 진짜. 아니 그래서 그 집안을 개혁하면 되잖아. 들어가서. 그래. 못된 그러네. 사람들. 도시락 폭탄도 던지는데 그 집안을 개혁하는 그렇지. 거 괜찮다. 들어가서. 그렇지. 네? 제사도 좀 줄이고. 당신들이 이래서 능참봉을 할 수 없는 거야. 사연 주신 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래. 이렇게 또. 네. 네. 괜찮아요. 레이더를 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뭐 또 자르고 괴로워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람처럼 인스타 계속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러지 말고 네. 양다리의 기간이 막 오래 가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요. 일단 레이더를 켜고 괜찮은 선수가 걸린다. 네. 그러면 그때 뭐 깔끔하게 이제 늘 김 선생이 하는 것처럼 뭐 잽싸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착 줬고. 그렇지. 우리 지난주 그 상담 초입에 있는 방송을 들었는데 배 감독이 명약을 하나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시간을 갖자. 그럼. 시간을 갖자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면서. 그거만 한 거 없어 진짜. 거의 뭐 이렇게 헤어짐의 술친구미예요. 다 적용돼.
어차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분들이 5년 동안 헤어졌다 사귀었다를 반복했잖아. 네. 처음도 아니야. 그럼. 하면 돼. 그럼. 네. 시간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레이더를 켜시고 레이더에 누가 걸렸다. 네. 그러면 시간을 갖자. 그럼. 얘기를 하시고 그럼. 그쪽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설령 새로운 남자랑 썸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절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익숙한 그를 불러냅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 그렇지. 서로 편안한 거야. 그럼요. 네. 네. 이 남녀 관계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남자도 이분을 그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서로 그렇게 위로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럴 수도 있어요. 서로가 레이더를 지금 동시에 킨 다음에 둘 다 시간을 가진 다음에 둘 다 썸을 탔다가 둘 다 잘 안 되고 다시 만나잖아. 더 좋을 수도 있어. 돈독하다. 그럼. 그렇게 돈독해. 그거 AS 사연 보내주세요.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자, 오늘 사연 주인공한테도 저희가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새로운 레이더에 걸리신 분이랑 같이 먹는 걸로. 그렇지. 네. 레이더를 켜시고 레이더에 걸리면 요걸 사용하시면서 네.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시간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AS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번 술친구는 누구랑 사용할지는 그때 가서 봅시다. 그렇죠. 네. 자, 새신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새신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읽어볼게요. 가나사바라 가시나무새 123 경주 신접파 굴뚝심송 S 그냥 사랑의 갱럽 김영콩 꿈꾸는 그림 내 맘이지 내일로 가는 농부 다 오는다운 뚝굴 마키아벨리스트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메이메이짱 모노루스 민들레이사 바보 이반바보 반성동사자 보탄삼 달릴 두부 드림몬 365까지 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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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리사이틀. 네,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난 망하는 줄 알았어, 그냥. 네. 자주 가질까요, 이런 기회를? 섭외 아니요, 안 네. 들어오셨나요? 뉴이얼의 스케치북 이런데 이제. 스케치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북만 줘요. 북은 우리도 하잖아.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주제라. 이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주제여가지고요. 일단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도 사실 A4 용지로 2장 분량의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을 좀 이게 축약을 했는데, 아무튼 사연을 먼저 들으시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아홉 9년차 주부이자 백수입니다. 백수된 지 만 6년째이고 재취업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집 밖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혼자 있기를 즐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아 못 낳는 거 반, 낳기 싫어 낳지 않는 거 반입니다. 주변에서 병원에 다니기를 권했지만 전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었고 사람들 속에서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거의 다 끊고 외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네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습니다. 늦잠과 낮잠을 즐깁니다.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가끔 집안일도 하고 작은 화분을 키우는 취미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단 둘이면 아주 행복할 텐데 제 마음과 머리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고2 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마지막 접수를 포기하셔서 무효가 됐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으니 아빠가 찾아와 빌었다더군요. 그래놓고 아직도 둘은 싸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의 경제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취업 후 결혼도 제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운한 적은 없지만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아빠는 밉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자식들을 귀찮아하셨고 엄마는 일하시느라 그리고 시간과 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저희에게 애정 표현을 잘 못하셨습니다. 저는 성격도 성향도 아빠를 닮아서 예민하고 깔끔하며 욱하고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가 싫습니다. 자식에게 애정 없는 부모가 될까봐
자식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될까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저만이고 싶습니다. 남편은 참 따뜻한 부모님 같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걸 먼저 주고 싶어 하고, 제가 아프면 걱정도 해주고, 돈을 버는 것만 아는 제게 뭐든 아끼면 똥이 된다는 사실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거고, 힘든 육아에 싸울 것이며, 그러다 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학업에 강압적이고 돈에 인색했으며 엄마에게 폭력적이고 매정했지만 아빠를 제일 많이 닮고 눈치껏 비위를 잘 맞추는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늘 미웠고 당하고 사는 엄마가 안쓰러웠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싫지만 엄마를 위해서 자주 가고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아빠 욕을 하는 엄마에게 지치더라고요. 엄마도 말할 곳이 없어 저러겠지, 다른데 말도 못하시고 내가 제일 편하신 거겠지 생각했는데 사위고 며느리고 신경도 안 쓰고 혼담하실 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마저 꺼려져서 전화통화도 딱 할 말만 합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남 편하게 잘 사는데 엄마는 오늘도 아빠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60이 넘어서도 시골 일을 하셔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부모를 미워해야 하는 자식의 마음을 두 분은 아실까요? 아빠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엄마하고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그때뿐이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과거 일을 꺼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것이고 다만 두 분을 마음과 머리에서 버리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되네요. 안 보고 살자니 걱정이고 만나면 불행하고요. 남편은 부모님과 제 인생은 서로 다르려니 생각하며 살라는데 제 유일한 안식처인 남편이랑 심하게 다투기라도 하면 세상 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하루 종일 무얼 하는지 궁금해하고 걱정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도 없는 사람이 젊은 애가 왜 그러고 사냐고요. 취업은 하고 싶지도 할 필요도 없고 남편이 권하는 문화센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니기 싫고 공부는 원래 취미가 아니고 여행 및 쇼핑은 돈 쓰는 일이라 별로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장난치는 일이 유일한 재미인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생각만으로 저를 눈물 흘리게 하는 부모님을 마음에서 머리에서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부모님 사연을 딴 데서 듣고 또 부모님 사연을 보내고 그렇게 항상 나도 그래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은 사연이라서 네. 아마 오늘 이 사연 듣고 또 나도 그래 하면서 부모님 사연 보내실 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네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부모 자식 관계가 결국에는 되게 진짜 아주 근본적인 인간관계인가 봐요. 그렇죠. 네. 저희한테 오는 사연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게 사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처음이잖아요. 아, 이걸 어디서 배운 적이 없잖아. 네. 부분적으로 배운 거는 내가 나의 부모님을 보면서 아 이건 참 좋다. 아 이거는 별로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것만 있고 책을 찾아 읽거나 뭐 이렇게 막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면서 자꾸 이제 후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책을 봐도 잘 모를 것 같은 게 우리 애에 대한 책은 아니잖아 또. 그렇지. 네. 그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네. 기질도 다르고. 우리 애가 둘이라 치는데 얘네 둘은 또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뭐 그 아이들한테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 많이 보이죠. 너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뭐 아, 이런 진짜 게. 미안하다, 진짜.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거는 난데. 유전의 힘이죠. 아, 진짜 미안하다. 막 이런. 미안할 만한 것들 많이 주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그 승부욕이 조금 있는 편이라, 네.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때로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필요 이상의 승부욕을 막 보이는 걸 보면, 저거를 어디 학교 가서 배우거나 뭐 이런 게 아닐 텐데. 이제 4살짜리가 어디서 배워 그거를. 야, 이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 아내는 그렇게까지 승부욕이 막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건 나한테서 갔을 텐데. 그래. 야, 이거 참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가 계란 좋아한다며요. 계란 좋아하지. 그것도 너한테 닮은 거라며. 그렇지. 계란을 너무 좋아해. 라면 하나 끓이는데 계란 2개 넣어. 그래. 아, 저 계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 진짜 계란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정말. 저 지금 계란을 진짜 많이 먹어요. 계란 유전자가 넘어갔나? 그래서 제가 그림도 계란만 그리잖아요. 얼굴이 없어. 그러니까. 계란만 그려. 달걀형 얼굴로. 그렇지. 어.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못 그려서 이제 눈, 코, 입을 안 그리는 건데, 계란이 그렇게 좋아. 맞아. 그런 게 있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 이분도 부모님에 대한 애증을 이렇게 쭉 이제 적어 주신 거니까, 이거는 인류가 있는 한 계속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인류가 있는 한 계속된다고 하면 인간은 종말을 향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들은 본능으로 아기를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잘 크거든요. 어. 근데 인간은 본성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음. 배운 대로 키우기도 하고 좀 학습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부모님 세대들은 무슨 아이들 키우는 학습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키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열심히 배운 사람도 훨씬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에 있었어요. 사실 가사 일로 치면 요즘 가사 하는 것보다 옛날 가사가 훨씬 더 일이 많았다고요. 훨씬 많죠. 그런데도 어쨌든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환경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 직장을 갖는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이 양육에 그렇게 목을 매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는 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인식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 크잖아요. 그러면은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아이를 또 키우는 데 있어서 능력 발휘가 안 돼요. 그건 희한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악순환이 그 다음 세대로 가고 그 다음 세대로 가고 몇 세대만 지나가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몰라. 그래서 열심히 뭐 책도 나오고 죽으라고 나오는데 여전히 부모는 아이를 잘 못 키우고 그렇게 나온 아이의 자녀들은 또 자기가 커서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세대가 좀 그래요. 이분이 지금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를 나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표현은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한테 내가 다음 것을 전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조건 뭐 본인의 성향만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받은 거다.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절절한 지금 그 고통처럼 대부분 또 이런 특성을 가장 쉽게 얘기할 때는 우리 부모 싸우는 거 보면 난 도저히 결혼은 못 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키우겠다. 애한테 우리 부모와 같은 부모 꼴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대물림을 통해서 성장의 배경을 충분히 건강하게 갖고 있는 흐름이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해야 돼요. 점점 이렇게 가면. 나라도 노력을 한번 해볼까 그럼 다시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아니 그렇죠. 그럼요. 그 노력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똑똑함을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내가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은 애먼 사람만 애를 낳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똑똑한 사람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똑똑할수록 애를 더 잘 낳고 많이 낳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 선생님 스스로가 나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이 사회나 정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끼를 많이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 똑똑함을 좀 공인받고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격려받고 이런 사회가 된 다음에 입금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또 이제 뭔 소리 하려고 하나 기대했더니 저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다. 네. 근데 또 이분은 보면 부모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몇 번의 사연을 통해서 이거 독립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후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듯한 뉘앙스도 있어요. 독립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될 수 있다. 독립을 해도 이거는 근데 떨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떨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애를 낳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번복되는 게 싫어서 나는 애도 낳기 싫다고 하고 웬만한 부모님과 그리 긴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어쨌든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인데 그래도 떨쳐지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저로서는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다. 인간관계 내셔라. 지금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둔 지 지금 6년이 됐는데 네. 본인을 백수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저는 읽기 전에 결혼했는데 백수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아니 결혼이 주부로서 얼마나 일이 많은데 자기 스스로 백수로 얘기하나 했더니 나중에 쭉 이제 보니까 이제 자녀가 없고 네. 옛날에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30대를 비교죠. 네. 그 6년 정도 이상을 집에서 주로 보낸 거였다는 거죠. 네. 그런 환경 자체를 볼 때, 아, 이런 느낌을 자기 스스로 백수라고 표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백수라고 말했던 그 시기를 인간관계를 충분히 더 넓혀서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럼 부모에 대한 생각이 물론 들 때마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몰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만약 애를 낳았다고 쳐봐요. 괴롭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정신없지.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정신없죠. 부모 생각 덜 하고 애를 낳게 되면 부모 생각 훨씬 많이 하긴 해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했지. 하지만 그런 생각 잠깐뿐이고 자식 생각하느라고 또 그냥 생각이 넘어가거든요. 네.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부모 생각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을 조율하는 다른 관계와의 비중이 문제인데 지금 다른 관계 비중이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네, 그럴 드는 거군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집은 물리적으로 나왔는데, 독립은 했는데 네. 이게 환경적으로는 사실 독립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그 뭐 이런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관계 유지는 만들어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관계적으로는 오히려 빈 상황이니까 그 빈 자리를 그대로 부모님과의 기억이 또 네. 차지하고 있어서. 와. 그리고 또 의지는 남편에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자기는 별 생각도 없지만 그 자녀가 생기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남편의 영향력을 나의 자식과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약간 히스테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모델을 얘기했고 그 사람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어떤 느낌을 판타지라고 하고 판타지는 현실 충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자면 판타지를 충족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관계가 필요 없어요. 네네. 오로지 이 관계만 유지하면 되고 심지어 이 관계를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변색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판타지 같은 남편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만족하지 않아서 빈자리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다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남편이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잘 맞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지. 심지어 애가 있으면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남편과는 교류가 괜찮아요. 자기 혼자 집에 혼자 있어도 돼. 퇴근하고 와서 그냥 이 시간으로도 충분히 체험을 받을 정도로 남편 관계가 좋아요. 네.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뭐 좋은 거를 일부러 나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지 않는 어떤 여러 변수가 작용했다고 쳐봐요. 굉장히 대공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게 한 번에 흔들려 버리겠네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 부모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을 이해 못하지 하다가도 자기 시부모 얘기하면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한 순간 정도는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쓰셨거든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또 네, 그렇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유일한 완전한 어떤 상대인데 이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할 때는 아마 사실은 해소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네요. 스스로가 네.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서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이거는 안 받아주더라? 라는 한두 사람의 다른 대상만 있어도 네네 해소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인간관계도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판타지 너무 좋다고 하시지만 자기 스스로가 판타지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귀찮게 하진 않는다 내가. 의부증처럼 보일까봐. 이 말하면 뭐 조금 귀찮게 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귀찮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나 스스로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남편에게 집착하면, 시간을 더 많이 써달라고 하면 아마 의부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기재에 한번 해보신 적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네.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그 하고 정도만 계신 수도 딱 있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더 나아가지는 않으려고 애는 쓴 것 같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게 뭐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생겨서 제3의 변수가 생겨서 관계가 그만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 위기가 되거든요. 네. 질문을 마지막에 이제 세 개 주셨는데 남편한테 장난치는 일이 유일한 재미인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많죠.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 네. 부모님을 마음에서 머리에서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완전히 지울 수는 물론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걱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이제 나와서 독립해서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못하니까 이건 못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다른 관계를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한다면 그거에 대안이 돼서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버리는 방법은 다른 관계를 채움으로써 그것이 밀려나가게 하는 그렇죠. 방법밖에 없는 네. 거군요. 네. 지금 이분은 세계가 너무 좁잖아요.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으니까 다른 세계를 만나야 확장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과거의 내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과 눈도 생기는 건데 네. 늘 자기 좁은 세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못 버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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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중이 큰 거죠. 네. 근데 기질상 사람을 막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걸 비추시긴 했어요. 네. 더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평생 내가 대화하고 지내는 관계가 가족 말고 한 3-4명이다 해도 저는 문제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화가 원활하기만 하면. 오히려 저는 의아한 점이 이렇게 좁은 세계 안에 안락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 라는 생각에 그게 전 좀 또 놀라웠어요. 하다못해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시간을 그냥 보내셨는데 그게 없다는 점에서 이건 좀 문제가 큰 거 아닌가? 그렇죠. 퇴근 시간에 남편이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장난 걸고 근데 남편이 뭐 하고 있으면 방해 안 하는 정도? 일단 그래도 이제 남편이라는 분을 만나서 네. 기다림이 괴로움은 아니고 네네. 그거는 1단계는 낫다. 네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가정 부모님을 벗어나서 그래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된 것도 네. 그것도 낫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그냥 평온하게 직장 안 갖고도 5년 이상 가만히 있는 생활을 유유자적 보내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낫겠다. 네. 물론 그것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나름의 삶이죠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해보시는 게 낫겠다.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39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10년씩 단위로 보면 강산도 변하듯이 인간관계의 폭이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대에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면 그게 지금 이제 40대에 넘어가서 갖는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한계를 보일 것이다. 네.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생각할 때는 더 늦추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적어주신 것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말 할까 말까 했는데 좀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편 아주 굉장히 훌륭한 남편 있죠?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네. 뭐 가끔 동네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뭐 책 빌려다 읽기도 하고 늦잠에 낮잠도 즐기시고 네. 뭐 화분 키우는 취미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돈 벌 필요 없이 남편하고 그렇죠. 알콩달콩 재밌게 네. 잘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완전 훌륭하죠. 네. 뭐 훌륭한 삶인데
우리 동료 정신과 의사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기대하는 꿈이 셔터맨이거든요. 우리는 큰 건물 바라지 않는다. 그냥 아담한 5층. 아담한 5층의 건물을 그저 부인이 일할 때 셔터를 내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부러워. 전혀 부족한 게 없는 그쵸. 삶일 텐데. 그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치. 저는 것도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시네. 네,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철회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보니까 다 화분도 키우시고 우리가 라디오도 부러워서 듣고 그러네. 다 부러워서 그렇게 있네요. 하는 거야 우리가. 예. 이런 삶은 틀렸어. 이런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그러게. 그러니까 사람 일이 사는 게 참 재밌는 게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누군가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어도 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나 뭐 말 나름의 못하는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그건 상대적인 거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번다니까요. 네? 맞네요. 게다가 저의 돈이, 연애 생활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네. 돈이 많은 분이 특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다 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관계가 많지 않은 것이 주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조금 만드는. 근데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었던 게 있어서 그것에 좀 대해가지고 아예 좀 나는 그냥 없이 좀 단촐한 관계 그냥 하고 살란다. 귀찮다. 네. 라고 지금 줄이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부작용이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 적당한 수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지속시키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인간사의 성장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 뭘 넘겨주고 죽어야 돼요. 나무도 결국 열매를 맺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가장 내추럴,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유전적으로도 모든 동물은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족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자꾸 세뇌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만족스러운 삶이고 그렇게 추구하면 우리가 편안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인간이고 본성을 갖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자기가 새끼를 안 낳았다고 쳐도 뭔가 물려주고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본인은 삶이 괜찮고 편안하고 이것으로 안주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좀 문제적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꼭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과연 주고 사나 이거는 확실히 좀 다시 재고해보고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후년으로 갈수록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렇죠. 건데. 네. 그게 곱게 늙는 거예요. 곱게. 네. 현재 삶에 이런 태도를 갖게 된 원인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계시고 서술해 주신 부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잖아요. 곱게 늙으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좀 하면서 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을 이분이 같이 받으시면서 일타쌍피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모님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쨌건 상담사랑 인간적으로 사회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외출의 빈도도 한 번 더 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나한테 못 줬으니까 그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대물림으로 해서 부모한테 받고 그거 받은 걸로 또 우리가 자식한테 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나는 부모한테 너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도 애도 안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인류는 정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 거시적인 커다란 얘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쳐도 본인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조금 더 베풀자. 조금 더 제공하자. 꼭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변하면 심지어는 이제는 좀 새끼 낳아보자. 내지는 입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본인이 고치고 사실 해보니까 더 피곤하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피곤하다. 그런데 보람 있다. 이렇게 결론 낼 거예요. 피곤한데 보람 있다. 네. 저는 정말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그 생각해요. 말이 맞는 건데. 네. 네. 뭐든지 보람이 있으려면
편하면서 보람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피곤하고 힘들어야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운동선수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봐요. 올림픽 하느라고 그냥 4년 내내 고생하고. 왜 고생하나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부부간에 아이를 앞에다 두고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대를 이어서 끼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고쳐야 될 게 부모가 싸우는 걸 보이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싸우는 부부가 더 이상한 거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야. 네. 부부가 살다 보면요, 진짜 안 맞거든요. 싸우게 돼 있어요. 네. 더 좋은 거는 싸우되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핵심인 거지. 싸우는 것만 남으니까 문제죠. 아, 네. 화해하면 심지어 99번을 싸워도 한 번 잘 맞추고 그러면 자식들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네. 그래서 네, 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고 부부도 치료할 때 이 부부가 문제 없이 하는데 핵심 두지 않아요. 적금이라고 하는데 좋은 걸 쌓아요.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일치하는 것들을 쌓아갔나. 그것만 쌓으면 되는 거지 나쁜 거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플러스를 보충하면 훨씬 더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너무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면이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드려야 되니까 관계를 많이 잘라내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좀 힘들고 뒤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지금 관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러면 아까 김 선생이 얘기한 대로 뭐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이제 돈도 내야 되고 네. 뭐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또 관계를 맺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기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팁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맺는 게 피곤하고 귀찮기 때문에 단절을 하신 건데 그거의 이면에는 자기 이름,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피곤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제한된 정보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좋죠. 갑자기 김프로쇼 게시판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어. 저희 김프로쇼 게시판에 오셔서 좀 댓글도 다시고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쓰고 거기에 짧게 한두 명이라도 찾아오더라도 그분들과 댓글놀이를 하루에 한두 줄만 적으면서 살아도 그게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되게 괜찮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네. 관계를 맺어보는 방법.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긴 하지만 나 어디 목동 몇 단지 사는 40살 먹은 누구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피곤함까지 감당할 필요는 아직 없단 말이죠. 적절하게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네.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장점은 내가 옮겨가지 않고도 내 자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은 정말 탁월한 것 같고 그 심지어는 내가 지금 집 안에서 생활하는 어떤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즐거워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나 집에서 이거 했다라고 뭐 음식이나 뭐 모양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네. 어디 다른 데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도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교류를 열어가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글 쓰는 게 뭐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네. 사진 한 장 찍고 느낌 한두 줄 정도라면 쉽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조금 뭐 개인적이어서 그런데 네.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전 그렇죠. 진짜 중독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지워버렸어요. 네. 하도 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냥 눈 뜨면 이거를 시작해서 뭐 김프로쇼 게시판 또 봐야죠. 네.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너무 많이 여기에 뭘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인스타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하나만 이제 남겨놓고 네. 나머지를 제가 다 없애버리고 닫아버렸거든요.
그 그래서 정도까지 가시면은 그만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될까봐 네. 하라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제가 피겨를 안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나왔어. 내가 트리플 악셀 할까봐 스케이트 잘 못 가겠다라는 얘기 같은 거다.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저는 전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거에서 오는 또 공허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으로 사람 대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는 뭐 요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한두 개를 권하고 싶은데 네, 가장 쉽게 권할 수 있는 건 일단 남편이 귀가한 다음에 같이 하는 활동을 가급적 밖에서 하는 활동을 늘리는 거죠. 둘이. 지금은 당장은 본인이 남편과 떨어져서 어떤 개인 활동을 뭐 실은 낮에 활동이 시간이 더 기니까 그때 뭘 해보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히려 그때 움직이기보다는 남편이 왔을 때 또 주말에 남편과 움직이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고 네. 남편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 남편 너무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사실은 뭐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가고 싶은데 없는지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외에 본인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해서 가고 구경하고 이런 것에 옆에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남편을 관찰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을 좀 권해보고 싶어요. 남편 관찰. 그 네. 재밌는 하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냥 너 가고 싶을 때 가. 내가 따라다닐게.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옆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물론 쫄래쫄래 다니기도 하지만 네. 한 번은 당신 가보라고 그러고 뒤에서 따라가거나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남편이 만약 SNS 좋아하면은 올리라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 네. 그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뭔가 이거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면 모두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하기 편한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 안 해본 시도를? 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다. 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SNS를 한번 해보시라라는 생각을 했던 게 부담되면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그냥 접기도 편하고. 나 싫은데? 문화센터 갔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여기 좀 싫다. 클래스 옮기기도 애매하고, 근데 막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고. 근데 이거 그냥 인스타 뭐 하다가 닫으면 되거든. 그리고 딴 거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네. 남편과 함께 뭔가 해서 시간을 보내라고 권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남편은 처음에 계기는 되지만 그게 확장이 돼서 남편 없이도 본인이 또 다른 인맥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이면 제일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SNS를 좋아서 뭐 어딜 간다든지 하면은 남편과 함께 그렇게 해서 계기는 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남편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거기서 또 사람 만들어가면서 넓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남편이랑 했는데 남편이 안 하면 난 도저히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남편이 중간 다리만 돼주는 정도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남편이 출근하셔가지고 혼자 계실 때는 뭐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네.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개 뭐 찾아가지고 하시면서 좀 넓혀가시는 방법이 그렇죠. 여러모로 도움이 조금 될 수 있겠네요. 그냥 이거 그리고 막 던져보자면 하루하루 편안하고 재밌는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요런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의 유튜버들이나 일상툰 그리는 분들의 하루하루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랑 거의 같아요. 그렇죠. 유튜버들은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일상툰 그리는 분들은 그걸 그리는 것 뿐이에요. 문화센터를 갈까 하다가 결국 오늘도 등록을 못했다. 선인장을 사고 왔더니 4개나 있네? 뭐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 쭉 보시고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시라. 그럼 저희가 구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안 했던 것들을 갑자기 운동도 그렇잖아요. 안 했던 운동을 너무 급하게 하면 근육이 탈이 나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뭔가 하지 마시고 제가 SNS 말씀을 드렸던 거는 댓글부터 쓰셔라.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네. 화분 키우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화분이나 이런 영역에서 잘 올리고 있는 블로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온라인에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찾아 읽어가면서 거기에 댓글부터 쓰세요. 네. 인스타그램에도 화분 잘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거 좋아요 누르고 다니고 네.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헤게모니로 바꿔서 얘기해보자면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정말 편안하고 충족된 삶을 사시고 좋아. 우리가 근데 뭔가 의미 있고 건설적인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집돌이 치곤 너무 오타쿠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개발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하시는데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그 시간을 자유롭게 편하게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아니고 네. 그래서 괜찮은데 유일하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나를 괴롭혀서 네. 집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하는 주로 다른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떠올랐지라는 생각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이야기를 적거나 할 때 하나의 자료로 자꾸 이제 괴롭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본인과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SNS처럼 찾아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사연 보내는 그런 부분이 비슷한 사연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같이 사연을 보내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직면해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괴로운 시간이죠. 네. 그런 시간을 오히려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네. 어쨌든 이분은 뭔가를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네. 아니면 이거는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별로고 뭐 다른 방법이 좋네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에이스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시도를 해보시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사연을 들으시고 또 반대편에서 아니면 나랑 너무 똑같아서 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비슷해도 좋으니까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이 김프로쇼는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고무적이네요. 네. 부모 문제 있는 김프로쇼 애청자 모임 뭐 이런 괜찮네. 분과별로 뭐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동대순대국으로 모이세요. 분과별로. 자, 아무튼 저희가 상담하여튼 성심껏 해드릴 테니까 네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전문적인 거는 다 원장님이 끌어안고 가고 저희는 얹어가지고 그냥 야불이나 털 테니까요. 네. 아무튼 사연 많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상담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